어린이집 원장이 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의 등을 세차게 내리칩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안기려고 하자 아이를 밀어내고 다시 때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이의 목을 조르듯 붙잡아 들어 올리기까지 합니다. 또다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원장이 직접 아이를 학대했습니다. 영상을 본 아이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피해자는 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아직까지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사건을 따라가 봤습니다. 생후 28개월 된 아이를 둔 A씨. 지난 4월 아이 몸에서 이상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를 시키다가 엉덩이에 어른 손가락만한 피멍이 들어와 있었고 군데군데 멍이 들어있어서 설마 그냥 어디 부딪혔겠고 원장님을 찾아뵀는데 이제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던 상황.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 녹화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CCTV 화면에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이 두 손으로 아이의 목을 잡아 들어 올립니다. 이번에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뒷덜미를 움켜쥐습니다. 아이가 버둥거리자 목을 더욱 세게 움켜쥡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는 어린 딸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한 A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며칠 뒤엔 칭얼대며 안아달라는 아이의 손을 내리치고 수차례 손바닥으로 등을 때립니다.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작은 몸이 휘청거립니다. 이날 폭행은 무려 1시간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계속 아이를 엄살타서 못하게 꼭 잡고 바둥거리는 아이를 때리고 뺨 때리고 등 때리고 온몸을 주먹으로 그 엉덩이를 부셨듯이 때리고 그래갖고 애기 아빠도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같이 오열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 못하는 아이를 이렇게까지 때리고 폭행을 할 수가 있나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정말. 아파트에 달린 소규모 어린이집이라 더욱 세심하게 아이들을 돌볼 거라 기대했던 A씨. 밀려오는 배신감에 잠조차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직스러웠고요. 내 새끼 이런 표현도 막 하시고 다 자기 새끼라고 원해 있는. 이제는 정말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겠고요. 어디 믿고 맡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상처는 고스란히 부모의 자책감으로 남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이런 상황한테 내가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이렇게 직접 보냈구나. 이렇게 아이에 대한 자책감이 사실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너무 컸고요. 심지어 아이가 폭행을 당한 건 어린이집에 다닌 지 불과 한 달 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4월 달부터 보냈고요. 그러니까 사건이 이틀 날 멍을 확인했고요. 혼자 간 지는 채 일주일, 한 3시간, 4시간이었어요. 어린이집에 있는 다른 아이들 역시 원장으로부터 폭행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더 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그 많은 아이들이 이런 학대에 노출이 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A씨의 신고로 경찰은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2주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추가 피해 아동만 3명입니다.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안아달라고 하는 제스처를 이렇게 갔는데 밀어가지고 엉덩방아를 씹으면서 그냥 뒤로 이렇게 벌려면서 머리까지 있는 바닥에 꽉 찝었어요. 근데 몸에 상처가 나와서 그러거든요. 특정 아이를 대면서 그 아이하고 싸우다 보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결국 어린이집 원장 37살 B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습니다. 이 사람한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법에서 허용하는 만큼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원장은 처벌받게 됐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폭행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잠을 잘 못 자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제가 눈에 안 보이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아직은 아이가 말을 못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들은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지 막막함이 앞섭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힘든 지침이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좀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데리고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이제 사설을
상임대나 뭐 이런 데로 알아봐서 하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걸 또 부모들은 어떻게 알아봐서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되게 답답한 거예요.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일단은 그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는 진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치료가 진행되려면 어쨌든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언제쯤 아이들에 대한 뭐 진단이라던가 그런 치료를 하실 예정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선 모든 피해 아동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저희가 학대 피해 아동의 모든 가정에 그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이런 아이에 반드시 치료가 지원이 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요. 근거가 이제 학대 피해를 일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가정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해서 아마 기관 내 내부 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가해자 처벌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아동학대 사정 지침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동일한 그러한 척도를 가지고 능력 있는, 경험 있는, 지식이 충분한 그러한 아동복지 전문가에 의해서 적절한 가장 적의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는 2명의 보육교사가 있었지만 이들은 심각한 폭행인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경찰은 추가로 CCTV 영상을 확보해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